오늘은 제조 현장 관리, 가동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는 작업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이클 작업, 비사이클 작업. 이거 구분해 보고, 사이클 작업을 특정한 시간을 우리가 정비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비사이클 작업을 특정한 시간을 허용 시간, 여유 시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허용 시간 같은 경우에는 작업상 요인, 관리상 요인, 인증 요인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가동 분석은 여기 밑에 있는 비사이클 작업에 대한 분석이라고. 자, 이 비사이클 작업에 대한 가동 분석은 연속 관측법, 순간 관측법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연속 관측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생산 라인을 보시면 보통 하루에 일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전체 시간이 있겠죠, 그죠? 그 시간 동안 발생하는 비가동 요인을 이제 측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보시는 표는 아침 8시부터 8시 10분까지 10분 동안 시업 준비한다고 비사이클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8시 40분부터 8시 55분까지 15분 동안 A 설비 트러블이 발생했고, 등등의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라인에서 발생한 비사이클 작업 요인과 작업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테이블을 보통 하루 동안 이런 테이블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구해가지고 이 테이블을 보고 우리가 가동 분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앞에서 보시는 이런 생산 라인이 있는데, 이 생산 라인에서 하루 동안 410개를 이제 생산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불량이 5%가 있어서 실제 양품 수는 390개였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한 개 만드는 시간은 60초 1분이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가동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런 테이블을 먼저 구한 다음에 이 테이블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게 이게 460분이라고 되어 있죠. 하루를 8시간으로 잡았을 때, 그죠? 60을 곱하면 되겠죠. 휴식 시간이 2번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460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앞에 보시다시피 10분 동안 시업 준비 비사이클이 발생했죠. 그래서 10분 동안 시업 준비 비사이클이 발생했고, 또 앞에 가시면 15분 동안 어떤 설비에 트러블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15분 동안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가동률은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로스 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방법이라는 것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총 조업 시간이 460분이었죠. 자, 여기에서 비가동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 정지 시간을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업 준비한다고 10분, 그리고 설비 트러블에 의해서 15분 발생했죠. 그리고 준비 교체한다고 7분, 그 다음에 결품에 의해서 7분,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421분이 되겠습니다. 자, 요걸 총 조업시간 460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92%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가동률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품수 곱하기 표준시간으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되겠죠. 양품수가 360개, 그리고 한 개당 생산시간이 390분이 되겠죠. 나누기 총 조업시간이 460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계산하게 되면 85%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뭐 1번이 맞냐 2번이 맞나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1번에 의한 방법으로 우리가 보통 가동률을 계산을 합니다. 예. 그래서 2번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요. 뭐 어느 게 틀리다, 맞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예제로 한번 설명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자, 어떤 라인이 한 개 있는데 라인이 작업자가 6개, 6명 공정수가 6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각 공정별 작업 시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게 보시는 사이클 타임을 몇 가지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작업 사이클 타임. 작업 사이클 타임은 각 공정의 사이클 타임 중에 가장 긴 시간이 되겠죠. 이게 35초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평균 사이클 타임은 이 전체 사이클 타임을 다 합쳐가지고 공정수 또는 사람수로 나눈 게 되겠죠. 그게 25초가 되겠습니다. 자, 거기서 정비시간이 20초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근데 맨 위에 실적 사이클 타임 있죠. 이거는 이 안에 각종 불량에 의해서 발생한 로스 시간, 설비의 트러블에 의해서 발생한 로스 시간 등등을 다 더해가지고 실제 제품이 한 개 나오는 시간이 되겠죠. 그걸 55초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럴 때 가동 로스를 계산해 보면 전체 실적 사이클 타임 55초 빼기 작업 사이클 타임 하게 되면 20초가 나오죠. 그래서 20초 나누기 실적 사이클 타임 55로 나누면 36%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편성 로스는 얼마나 균형을 잘 맞췄는가를 이제 측정하는 지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평균 사이클 타임에 대해서 작업 사이클 타임의 비를 보는 거죠. 그래서 35 빼기 25 하면 10초가 되겠습니다. 10초 나누기 55를 하게 되면 19%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능률 로스가 되겠죠. 능률 로스는 보시다시피 평균 사이클 타임에 대해서 정비 시간이 몇 %가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에서 20을 빼면 5초가 되겠죠. 그래서 5초 나누기 5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동 로스는 몇 %인가, 편성 로스는 몇 %인가, 능률 로스는 몇 %인가를 이제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동 로스가 나타내는 것은 이 라인이나 이 공정 속에 얼마나 많은 설비 정지가 발생한다든가 불량이 발생한다든가의 정도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 편성 로스를 구하게 되면 얼마나 작업 배분이 각 공정별로 잘 되어 있는가를 나타내게 되겠죠. 그 다음에 능률 로스는 그렇죠? 표준 시간 대비, 그죠? 표준 시간 대비 우리가 정미 시간하고 그 다음에 여유 시간에 이제 비중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 수치가 무조건 뭐 높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낮다고 좋다고 볼 수도 없겠습니다. 어떤 로스를 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방법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이제 순간 관측법이 되겠습니다. 순간 관측법은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특정 라인에 들어갔을 때 앞에서 보신 연속 관측법처럼 하루 종일 라인의 가동 현황을 이제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시스템, MES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면 그걸 보고 그대로 판단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가 라인에 들어갔을 때 단 1분이나 2분이라도 좋습니다. 1분, 2분 동안 계속 작업자나 설비를 순간순간 관측하면서 그 작업자, 그 설비가 얼마나 가동이 되는가를 이제 보고 가동률을 이제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밑에 예를 하나 보시죠. 한국 축구 선수들의 이제 경기를 관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선수의 가동률을 이제 분석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손흥민, 기성용, 이청용 이런 선수가 지금 있는데 전반 후반 90분 동안 1분 간격으로 이 90번을 누가 축구공을 가지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1분에 한 번씩 각 선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1분에 한 번씩 90번을 축구장을 보니까 손흥민이 공을 10번을 가지고 있더라. 기성용이 공을 25번 가지고 있더라. 이청용이 공을 35번 가지고 있더라. 그 다음에 다른 선수가 20번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했을 때 가동률을 계산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면 손흥민 선수의 가동률은 총 1분 간격으로 90번을 봤죠. 근데 10번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11%가 가동률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청용 선수 같은 경우에 보시면 35번, 90번을 봤는데 35번을 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 이청용 선수의 가동률은 39%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속 관측법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요. 순간 관측법이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쓸모없는 굉장히 잘 맞지 않는 그런 데이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현장에서 사용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순간 간접법이 상당히 잘 맞습니다. 실제 그 공정의 각 작업자 또는 어떤 설비의 가동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런 순간 간접법으로 간단히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간단한 여담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과거에 브라질에 이제 출장을 가가지고 여기 있는 호나우두, 호나우징요, 히바우두 이 세 사람이 축구하는 걸 제가 직접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 90분 동안 이 세 사람이 그 축구를 하는 걸 봤는데 그때 한번 가동률 분석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여기 있는 호나우두 있죠.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동률이 한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공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선수는 공을 한번 자기가 캐치를 하게 되면 골을 넣을 수 있는 그 골 결정력 있죠. 그게 어느 선수보다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오히려 보면 가동률은 굉장히 낮은데 이 부가가치율이 상당히 높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때 제가 축구장에 갔다가 제가 여기 사인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요. 그 지금 제 그 집에 탁자에 올려놓은 이제 사인입니다. 사인이 잘 보이시죠? 자, 근데 여기는 사인하고 좀 비슷해 보이시죠? 예, 맞습니다. 이 선수가 히바우드인데요. 제가 이날 여기 경기장에 가가지고 이 선수한테서 직접 사인을 받은 겁니다. 일단 사진을 좀 찍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사진은 못 찍고 그냥 사인만 받았고요. 그때요 축구장에 갔을 때 그 축구장 그 입장 티켓 여기 제가 하나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담을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